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관심입니다. 2014년에는 이재정 현 교육감이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와서 당선됐는데요. 이번 2018년 선거에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정 현 교육감은 재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진보 후보가 분열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주명 경기교육감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송주명입니다. 송주명 교수님,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라면은 2009년인가요? 그때부터 한 명씩만 나왔는데 이번엔 어떻게 두 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좀 두 명이라고 그런 게 왠지 서글퍼집니다. 네. 근데 2009년에는 김상곤 교육감이 도전하실 때지요. 그때 경기도민들이 뽑아주는 형태로 봄도민 후보가 되셨고요. 예. 그다음에 2014년에는 이재정 후보께서 민주적 교육개혁을 위한 단일 후보 이런 명칭으로 시민사회에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셨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교육혁신연대라는 주관 단위가 만들어져서 몇 번 이재정 교육감님께 좀 참여해 주십사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선을 해달라?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사실 여태까지 4년 동안 하셨는데 한번 재신임의 과정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님 몇 가지 이유 요건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교육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민주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마 좀 그런 뉘앙스지요. 이미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발표하셨어요, 나중에. 어허.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이셨는지 참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2014년 경선 때는 참여하시고 이번에는 참여를 거절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마도 현역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감이 경선에 참여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혹시 우리 송주명 교수님을 밀기 위해서 단독으로 송주명 교수님을 단일 후보로 만든 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분이나 나오셨거든요. 이재정 교육감님 빼고도요. 예. 그 5분이 엄청나게 좋은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경선인단을 모집해서 이 경선인단이 누구를 많이 지지하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의해서 뽑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재정 현 교육감 강력한 후보기도 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앞질러 나가는 걸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아니 이분이 빠진 경선은 좀 맥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 이재정 교육감님 지금 지지율을 쭉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중반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현역 교육감을 하셨으면은 평균 정도만 하시더라도 아마도 지지율이 30%에서 40% 사이는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대 정도로 현역 교육감 4년 하셨는데 그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온다? 이것 자체가 좀 귀한 일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보 단일 후보 이런 명칭은 엄밀히 얘기해서 맞지 않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저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재정 교육감이 나오면은 이런 진보 단일 후보라는 명칭이 근데 이재정 교육감님 스스로가 사실은 진보가 아니다라는 이미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네. 사실 또 그리고 이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부여해주는 정당성이고 일종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사회가 4년 동안 잘하셨는지 한번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요청을 했는데도 대단히 민주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요청은. 그런데 이런 요청 자체를 본인이 회피하신 거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정 교육감의 지지율이 월등하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경기교육 4년 지금까지요. 2014년부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특별한 부분, 별로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용 교육감님, 저는 예전부터 김상곤 교육감의 뒤를 잇겠다고 그러시고,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내세웠다 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혁신학교인데요. 제가 예전에 혁신학교 위원장에서 혁신학교 생리를 좀 잘합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감이 처음 기한한 거 아닙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기한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설계를 당시 제가 김상곤 교육감을 모시고 제가 했죠. 송주명 교수님이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혁신학교 추진위원회, 경기도 교육청이에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쭉 맡아서 네. 혁신학교를 만드는 일들을 쭉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재용 교육감님의 혁신학교 정책 보면은 어떤 교장 선생님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혁신학교가 예전에는 대단히 중요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집중적인 관심도 받고 뭔가 정책적인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요즘은 서자 취급받고 있답니다. 예. 야, 이게 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개수는 물론 여러 개가 나왔어요. 500개수, 600개 사이인데 예.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혁신학교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학교가 그중에서 몇 개나 될까 하는 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경기도의 학부모인데, 이재정 교육감이 김상곤 교육감의 그 뒤를 이어서 혁신교육을 잘 이행했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추측했는데, 송주명 후보가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주명 후보가 제시하는 혁신교육은 뭡니까? 사실 그 혁신학교 말씀을 지금 방금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가장 큰 문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안에 민주주의가 없었다는 그런 측면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여러 주체들의 뜻을 모아서 이 공교육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이런 방향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이게 안 됐다. 그래서 혁신교육의 출발점인 민주주의와 소통이 없으니까 도리어 혁신교육이 정치한다기보다도 뒤로 가는 이런 모습마저도 나타났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설계해온 그런 입장에서요. 복잡한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혁신교육의 기본적인 철학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교육 행정의 탑에 계시는 분이 민주주의 잘 지켜야 되죠.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교육에서 평등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평등성. 그 다음에 공교육이 진짜 창의적이고 역동적이 돼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창의성. 마지막으로는 이 공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보통 시민들이라고 그럴까요? 이 시민들이 참 그 공교육 속에서 행복해지고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공교육의 기본 취지를 조금 더 우리 혁신교육에 맞게 몇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혁신교육이 원래 정신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침 9시 등교 논란도 대대적으로 제기하셨던데요. 지금 아침 9시 등교하니까 사실은 9시 등교가 좀 정착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오던 것을 자, 다시 원래 8시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 또한 대단히 불편한 문제죠. 그런데 당시 정책 결정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9시에 오라고 그러면은 맞벌이 할 때 예를 들면 먼저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어디다 맡기고 맞벌이를 나갑니까?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학부모의 불편이 야기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 정책 결정 자체가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를 정확하게 챙기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겠다. 8시에 올 아이들은 8시에 학교 오게 하자. 그래서 학교가 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자. 아침에 학교에서 밥도 먹여주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건 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학부모님도 맞벌이 하는 뭐 회사 출근하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얘들 손잡고 학교에 맡기고 그야말로 얘하고 함께 아침 식사 간편식이라도 하고 학교에서요. 그 다음에 출근하고. 아니 그러면은 학교 급식을
가족들에게도 제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학교는 단지 수업만 하고 얘들을 적당한 시간 동안 머무르게 했다고 보내버리는 이런 공간이 아닙니다. 얘들이 가장 안전하게 케어받으면서 요컨대 키워지는 그런 공간이고요. 교육과 더불어서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 학교는 그 마을, 그 지역사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하나의 공유 공간으로 좀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침 식사하고 함께 얘들 맡기고 출근했다가 다시 그 공동체에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는 학교가 가정이 바빠서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식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학부모들이 약간의 비용만 부담해서 아침 식사 함께하는. 그렇죠.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급식실은 막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미 아침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친환경적인 재료로 할 수 있는 샌드위치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뭐 주먹밥이라든지 굉장히 간편식이 또 많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체하고요 협력해서 함께 가꾸어 나가는 마을 공동체의 공동공간 뭐 이런 개념으로 나가게 되면 진짜 재미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송주명 후보는 아침 8시부터 책임지겠다. 학생들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송주명 후보님.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선거는 현실이고, 결국에는 정치로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선은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 뭐 상대는 막강한 후보기도 하고. 자, 어떻게 풀어내실 것인지.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내가 이 공약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혀 걱정 안 되거든요. 주변의 참모들이 그럽니다. 뭐 15% 왜 못 얻냐 말이죠. 여태까지 송주명의 사람은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도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농담입니다만 저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점이 있고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기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단적으로 사실은 우리 이재용 교육감님 중심으로 하는 저쪽 편에 지금 현재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펀드 하니까 갑자기 뭐 대박 났다고 뭐 이런 소리 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에는 어떤 인터레스트 그 부분들을 공유하는 광범위한 이익 동맹으로서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이분을 하고 나서 어떤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근데 이런 데 대한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또 예측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쪽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세교육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다. 혁신교육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잡하지 않게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세 가지 진짜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세워내야 되겠다는 뭐가 있는가? 진정성. 두 번째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역시나 학교라는 이 공간을 인간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간을 키워내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방향,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암기 교육 그만합니다. 안 합니다, 이제. 국영수로 대표되는 소위 암기형 과목 아마 놀라울 정도로 축소할 겁니다. 그건 어떤 거냐? 암기가 얘들 망치기 때문입니다. 얘들 성격 버리기 때문입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제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생각을 키우는 교육, 아이들 재능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가 하라고 하는 거 절절절 따라서 국가교육과정 그걸 판박이처럼 하다 보면은 얘들 망치게 됩니다. 대폭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의 포커스가 되도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학교에 학년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무학년제 학교 팡팡팡 늘려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학교는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키워서
아이들이 진짜 독립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면 학교가 진짜 이제는 민주적 공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이 독점해왔던 이 독점적인 학교 권력, 통제 권력, 이 부분들을 우리는 손대야 됩니다. 이제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 결정권, 평가권 정확하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학부모 참여권, 교직원의 참여권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민주주의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저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살면서 교육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 살 수 있도록 자치 확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경기도의 학교가 약 2,30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럼 교장 선생님도 2,300분 정도가 되죠.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진짜로 교육 마인드가 투철하고 민주주의자인 일반 선생님들로부터 교장 선생님들을 충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비전도 많고 공약도 다양한데 6월 13일 밤에 웃음 지으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정성, 절실함으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학부모들의 마음은 하나지요.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 보내고 또 그 학교에서 꿈과 비전을 키우는 거. 그건데 누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냉엄한 심판이 있겠죠. 6월 13일 결과를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송주명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겠습니다.